CBS 매거진 2부 시작합니다. 이번 시간은 시청자 미디어 센터에서 라디오 제작 교육을 받은 시민들과 이야기 나눠보는 시민 리포트 시간입니다. 오늘은 안미정 시민 리포터와 이야기 나눠봅니다. 리포터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시민 리포터 안미정입니다. 네. 오늘은 어떤 주제로 시민들의 목소리를 담아오셨습니까? 네, 요즘 가장 핫한 키워드는 챗 GPT인데요. 네. 챗 GPT는 대화형 인공지능이고요. 광범위하게 수집된 데이터를 기반으로 질문을 던지면 챗 GPT가 문장으로 답을 제시해줘요. 제가 따뜻한 느낌이 나는 시를 한 편 써줘라고 입력창에 적어봤는데요. 20초 만에 시를 보내줬습니다. 시간 관계상 다 읽지는 못하고요. 절반 정도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목, 소박한 행복. 날씨가 추운 겨울 아침. 나는 이른 시간에 일어나 차 한 잔으로 몸을 녹이며 내 마음속을 돌아보았다. 얼마나 오랫동안 나는 이렇게 달려왔는지 돌아볼수록 내 머릿속에는 많은 것들이 쌓여 있었다. 그리고 어느새 내 마음속을 녹이던 차 한 잔이 평소보다 따뜻하게 느껴졌다. 그리고 나는 느꼈다. 여기까지입니다. 어, 20초 만에 쓸 수 있다는 게 놀라운데요. 네네. 네, 그렇습니다. 오늘은 챗 GPT에 대한 이야기는 아니고요. 자신만의 색깔과 에너지로 쓰려고 하는 사람들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인공지능이 이슈를 받을 때마다 재조명되는 건 결국 진정한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준비해 왔습니다. 네. 쓰려고 하는 사람들이라고 하면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입니까? 네, 요즘 SNS가 급속도로 번지면서 너나 나나 자신의 채널을 가지고 있어요. 뭐 블로그, 카카오 스토리, 페이스북, 트위터, 인스타그램, 릴스, 쇼츠, 티스토리, 브런치, 유튜브 등 너무나 많은 채널이 있는데요. 예전에 우리 모두가 관람자였다면 요즘은 누구나 크리에이터가 되는 세상입니다. 내가 쓴 글이 이웃들에게 좋아요와 구독이 눌러지고 수천 명의 이웃이 생기고 나면 처음에는 자신의 이야기를 쓰기 시작하다가 이웃들이 많아지고 팬덤이 두터워지면 글을 잘 쓰고 싶다라는 마음이 생기게 됩니다. 어떤 글이 잘 쓴 글인지 또 어떻게 쓰면 사람들이 좋아하는지 연구하게 된다는 겁니다. 네. 요즘에는 블로그나 SNS에 올린 글이 유명해져서 이제 책으로 출판되는 경우도 많은데요. 네. 그만큼 전문 글쓰기에 대한 관심도 늘어난 것 같아요. 오늘은 전문 작가님들의 인터뷰를 준비해 오셨다고 하시는데 어떤 이야기를 네. 들려주실지 궁금한데요. 네네. 이번 인터뷰에 응해주신 분은 총 4분의 작가님들이신데요. 메인 인터뷰는 평범하게 지내다가 시 공부를 하게 됐고 동시 공모전에서 대상을 수상하면서 작가의 길을 걷고 계신 이문자 작가님입니다. 본격적으로 글쓰기를 시작하게 된 계기에 대해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네, 저는 동시 쓰고 에세이 쓰는 작가 이문자입니다. 네, 저에게 글쓰기는 마치 참새처럼 날아왔습니다. 저는 불과 5년 전까지만 해도 돼지국밥집을 운영하던 사람이었거든요. 그런데 출장 간 남편이 사고가 나서 오는 바람에 갑자기 가게를 접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마을 도서관 그 프로그램을 이것저것 이제 참여해 보기 시작했어요. 그때 들은 수업 하나가 바로 시쓰기 프로그램이었거든요. 그 선생님이 동시 작가셨는데 수업 마지막 날 저에게 글 놓지 말고 계속 써보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는 선생님이 참여하시는 동시교실에 저를 초대해 주셨고 그게 계기가 되어서 동시를 쓰고 에세이도 쓰게 되었습니다. 이문재 작가님의 경우 도서관의 시쓰기 프로그램을 통해 시를 짓게 되셨다고 하시는데요. 이런 글쓰기 강좌가 많이 있습니까? 네,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줌 수업이 왕성하게 진행되고 있었고요. 올해 3월부터는 본격적으로 대면 수업이 시작되었습니다. 아마 사람들의 니즈에 글쓰기가 큰 위치를 차지한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글을 쓰다 보면 자신에게 맞는 장르를 결정해야 합니다. 장르를 결정한다는 건 이제 작가가 되보겠다는 시도고요. 글쓰기 강좌로는 시, 수필, 소설이 주를 이루고 동시, 동화, 청소년 문학, 웹소설, 웹툰, 장르 소설, 평론, 칼럼 등 너무나 많은 분야의 강좌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또 돈을 벌기 위한 SNS 글쓰기 강좌도 인기리에 마감이 되는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네. 글쓰기 강좌 장르도 정말 다양한데요. 많은 분들이 강좌를 듣고 글을 쓰는 데 있어서 특별한 매력이 있기 때문일 것 같은데요. 어떤 매력이 있을까요?
네네. 글쓰기가 주는 매력이 무엇인지 글을 쓰고 계시는 몇몇 작가분들의 이야기 담아왔습니다. 저는 시를 쓰는 고선혜입니다. 시를 쓰는 매력은 세상을 자세히 들여다보게 된다는 거예요. 온 세상이 시의 대상이 되고 그 아름다운 대상으로 인해 마음이 더 풍요로워지는 거죠. 글을 쓴 다음 거창하고 화려한 결과가 내게 없더라도 글을 쓰는 것 자체만으로 행복해지는 경우가 많거든요. 안녕하세요. 가서 만나고 이야기하라의 저자 배정환입니다. 저는 살면서 숙제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900일째 매일 글쓰기를 하고 있는데요. 덕분에 생활 속에서 아이디어를 끊임없이 생각하고요. 쓰면서 생각의 깊이를 더하게 되더라고요. 덕분에 생각에 꼬리를 물어서 계속 글을 쓸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저에게 글쓰기는 곧 생각입니다. 그렇지만 글을 쓰는 게 재미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슬럼프 등 여러 어려움도 있을 것 같은데요. 작가님들은 어떻게 슬럼프를 극복하는지 궁금합니다. 네. 글쓰기는 참 아이러니한 게 써도 내가 잘 쓰고 있는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악기를 연습하면 그 결과가 눈에 보이는데 어느 날 글은 한 글자도 써지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글을 쓰다가 오게 되는 슬럼프를 어떻게 극복하는지 인터뷰에 담아왔습니다. 처음 저에게 온 슬럼프는 동시 이론 수업 들을 때였습니다. 아무것도 모르고 시작한 동시가 가장 어려운 문학 장르라는 말을 이제 들었어요. 그 수업을 듣고 나니까 더 엄두가 안 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그만둬야 되는지 아니면 넘어서야 되는지 또 내가 넘을 수 있을지 마치 벽 앞에 선 기분이었거든요. 잘하고 싶은데 글은 더 눈에 안 들어왔습니다. 그때 제가 도전한 게 바로 물구나무 서기였어요. 매일 해보니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생각지도 못하게 물구나무를 서고 나서 슬럼프를 극복하게 되었습니다. 슬럼프는 프로들에게 오는 것이잖아요. 저는 아직 글 쓰면서 슬럼프를 경험하지는 못했는데요. 만약에 슬럼프가 온다면 다시 처음 마음 그대로 돌아가는 것이 가장 좋다고 생각합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사람들의 피드백을 수용하고 고쳐가는 자세. 그렇다면 언젠가 슬럼프는 다시 극복하리라 믿습니다. 안미정 리포터도 작가 활동과 강의를 하고 있는데요. 어떻습니까? 네, 맞습니다. 글을 쓰는 일과 가르치는 일은 너무나 달랐습니다. 입장이 달라지니까 예전에 제가 알아듣지 못했던 교수님의 이야기를 가르치면서야 알게 되더라고요. 네. 그리고 글을 쓰려고 애쓰는 사람들의 모습에서 몇 년 전에 저의 모습을 고스란히 볼 수 있더라고요. 그들이 겪어내야 될 과정들도 내다볼 수 있어서 저 또한 늘 새로운 마음으로 글쓰기에 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네. 글쓰기에 관심 있는 청취자분들도 계실 텐데요. 글을 잘 쓸 네. 수 있는 팁이 있다면 소개를 좀 해주시죠. 네. 글을 쓴다는 건 결국 내 안의 이야기를 끄집어내는 일이거든요. 많이 보고 생각하고 그 생각에 가장 적합한 단어를 찾아내는 게 우선인 것 같아요. 예를 들어 지금 벚꽃이 한창이잖아요. 네. 같은 벚꽃을 보면서도 어떤 사람은 며칠 피고 저렇게 떨어질 텐데 나도 너처럼 무상하구나 라고 무상함을 생각하는 사람이 있고요. 반면 어떤 사람은 벚꽃이 너무나 예뻐서 감탄하기도 하겠죠. 글을 쓰는 사람들은 조금 달라야 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생각하는 문장을 구사하는 게 아니라요. 독자들은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깊숙한 부분의 이야기를 툭 건드리는 것. 남들과 다르게 깊이 깊게 사물을 바라보는 게 일단 우선인 것 같습니다. 이문자 작가님과 배영준 소설가님께도 이 질문을 해보았는데요. 배영준 소설가님은 작년에 판타지 장편 소설 사우디 집사를 출간하셨고요. 이 소설이 드라마로 방영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두 분의 이야기 들어볼게요. 마라톤 선수가 처음부터 42km를 뛸 수 있는 건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글도 처음부터 잘 쓸 수는 없습니다. 이 명제를 꼭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마라톤에 나가려면 매일 조금씩 뛰는 양을 늘려가잖아요. 그죠? 자전거를 제일 빨리 배우는 사람은 아마도 제일 많이 넘어지는 사람일 겁니다. 글도 똑같습니다. 좋은 강의, 좋은 스승 이렇게 찾아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도 글을 많이 쓰는 게 제일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힘든 일입니다. 당연히.
힘든 일이라는 걸 받아들이고 글을 쌓아가는 것만이 잘 쓸 수 있는 비법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 외에 독서 열심히 해야죠. 글은 결국 글로 배우게 되는 거니까, 그죠? 판타지 장편소설 사우디 집사의 저자 배용준입니다. 오늘은 제가 글을 어떻게 쓰는지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저는 소설을 쓸 때 크게 세 가지를 생각합니다. 첫째는 이 소설 안에 내가 어떤 내용을 담을 것인가. 커다란 어떤 줄거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그 줄거리를 어떻게 나눌 것인가. 발단, 전개, 위기, 절정, 결말. 이렇게 플롯을 잡고 작은 챕터들을 설정합니다. 마지막으로는 메인 캐릭터와 조연 캐릭터를 구분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그 캐릭터들이 각 장에서 활동하고 움직일 것이냐 이런 것들을 고민합니다. 인터뷰 중에 글은 결국 글로 배운다는 게 기억에 남는데요. 글을 잘 쓰기 위해서는 독서가 기본이 돼야 되겠죠. 독서 외에 또 필요한 게 있을까요? 네. 조금 전 인터뷰하신 배용준 소설가님은요, 해외 출장을 자주 하시는 협상 전문가신데요. 외국의 지역적 특색들을 소설에 잘 녹여서 자신만의 소설을 쓰셨습니다. 이야기를 구성해내는 힘이 대단한 분이신데요. 결론은 자신만의 유일한 주특기들이 글을 쓰는 데 있어서는 누구도 따라갈 수 없는 자신만의 특장점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물이 장편 소설이 될 수 있었던 거고요. 네. 자신만의 독특한 이야기가 담긴 소설은 훨씬 더 실감나고 재미있는 이야기가 되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글을 쓰고자 하는 것에는 특별한 의미가 있을 것 같은데 안미정 리포터는 어떻게 보십니까? 네, 맞습니다. 글을 쓰겠다는 마음은 결국 평생 쓰겠다는 마음과 같은 말인 것 같아요. 우리가 지난 날들을 모두 기억할 수 없어서 그때의 기분들을 그대로 복귀할 수 없어서 기록이라는 걸 하는 겁니다. 청취자분들께서도 글쓰기 어려운데?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인생의 주인공인 나의 이야기를 기록해 보겠어 라는 가벼운 마음으로 적어보시길 추천합니다. 나의 이야기를 붙잡을 수 있는 사람은 오직 자신이니까요. 그리고 그런 이야기들을 독자들은 읽고 싶어 합니다. 챗 GPT가 앞으로 어떤 역할로 각광을 받을지는 모르겠지만 사람과 더불어 사는 세상에서 언제나 사람이, 그러니까 더더욱 사람이 관심 한가운데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